파월 의장의 의회에서의 증언,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하원이 먼저였고요. 이제 오늘 밤에는 상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과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그 발언 내용과 평가 좀 네. 들어볼까요? 일단 뭐 파월 의장이 물가는 아직까지 적정선에 들어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제 주요 발언 중에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을 때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 뭐 이전에 1월 FMC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내용 안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 영어가 그렇게 뭐 유창하지 않아서 뭐 리틀 빛인가, 뭐 리틀 모어인가, 뭐 이런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했는데 여기에 좀 의미 부여를 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김장용 교수님께서는 또 영어도 꽤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문구가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리틀은 잘 모르겠고 저는 다른 거로 봤는데 어떤 거 보셨어요? At some time this year 해가지고 At some time this year. 예, 올해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그 문구를 얘기했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석하겠다 연말에 할 수도 있고 네. 뭐 빨리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니까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는 분명히 캐치를 한 그걸 방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말고는 뭐 뉴욕 시장에 미쳤던 뭐 내용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테슬라 목표 주가 내렸습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그 목표 주가를 무려 네.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낮췄습니다. 25달러나 낮췄어요? 무려. 왜 이렇게 많이 낮춘 거죠?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지금 200달러대. 한참 밑이지. 왜냐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강세론자예요. 네. 근데 이게 낮췄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자동차의 역할은 320달러에서 85달러밖에 없다. 오. 나머지는 AI고 뭐 어쩌죠.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면 네. 된다 결국 하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두 가지 언급을 한 게 주가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증자할 수도 있다. 테슬라가요? 캐시플로가 아슬아슬하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워스트 케이스로서는 현재 주가에서 100달러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을 준 거예요. 캐시플로우에 좀 안 좋은 영향이 그러니까 다 좋게 있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제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내용 봤을 네. 때도 그 현금 스프레드 슈트를 봐야 되는데 네. 그건 뭐 리포트에 돈 주고 하니까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 얘기 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 건데 일단 판매량이 올해 200만 대 못 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뭐 2차 전지 얘기 다룰 때도 함께 뭐 체크를 해 보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와서 뭐 파월 의장 다시 한번 뭐 말을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시장에는 큰 그런 반향은 없었던 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파월 의장의 메시지보다도 네. 미국의 금리 동향에 따른 주시장의 변화와 영향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금리라면 어떤 기준의 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의 주시장과 동결이 되어지는 지점에서의 주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오히려 동결 기간 동안의 주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거든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금리가 인상이 되고 동결되는 지점에서의 기간이 2007년에 한 번 있었고요. 한 14개월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도 한 10개월 정도 동결 기간에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35%에서 40%가 올랐습니다. 실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의 주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일부 그 상승 추세에서의 흐름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전에 많은 주시장에서의 영향들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동결되는 시장 상황 하에서 주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PCE 데이터,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입니다. PCE 데이터가 지금 현재 한 2.4% 정도 하거든요.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년 7월에 아마 7% 수준이었을 겁니다. 계속 내려와서 2.4%인데 그럼 어디까지 PC 데이터가 하락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네. 팬데믹 이전과 그리고 2022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미국의 PC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5%였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현재 2.4%의 PC 데이터에서 2%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올 하반기 뭐 8, 9, 10 요 정도 선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동결 기간에 오히려 주시장이 좋았다라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네. 지금 수준에서 금리 인하 이 부분이 크게 시장에서의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시장의 방향성은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가 0.14%로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지수의 상승폭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0.6%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0.2%대로 낙폭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염정 교수님, 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뭐가 가장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크게 미치는 부분은 사실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장 초반 한 9시대에서 10시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9시대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의 뭐 온디바이스, CXL 관련주들의 개별적인 종목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10시 넘어서 지금 보니까 삼성 SDI가 11%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오. 잘못 봤나라고 생각했어요. 삼성 아. SDI 강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1%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뒤에 우리 2차 전지 이야기를 또 할 거기 할 때문에 거죠.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모습에서 지금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3%대 상승이 나오면서 네. 코스피 지수는 일단 반도체 쪽에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쪽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오늘 흐름이 뭐 금리 인하 발언을 통해서 사실 기대치보다 좋지는 않죠. 뭐 금리 인하 뭐 시기를 봐서 2회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 그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KB금융 2%대 상승 출발을 보였다가 지금은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2차전 쪽으로 좀 쏠린다라는 점이 그러네요. 좀 조금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오늘 또 큰 이벤트가 있기 네. 때문에 이 영향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박람회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새로운 기술의 공개가 실질적으로 숫자가 당장 찍히는 내용은 아닌데 과연 시장에 반영이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 쪽 금리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은 거의 뭐 큰 영향이 없다로 정리를 하고 시장 이제는 시장 영향도가 개별적인 그렇죠. 시장이 어차피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네. 박스 내지는 등락 네. 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런 대응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5위 주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겉핥기 수준으로 오늘 뭐가 있었는지 쭉 확인해보는 시간이라서요. 이어지는 4위, 3위, 2위, 1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오늘 시장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줄평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교수입니다. 파월 이러지도 저러지도 우리는 갈 길 가면 돼요 라고 의견 남기셨고요. 김대중 교수는 시장은 동결 기간 상승폭은 컸다. 박수호 교수는 물가 아직은 이라면서 점점점 말주름표 남기셨습니다. 염정 교수 금리 인하 재확인 정도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